셰프진 레시피. 정리 한번 했고요. 자, 그래서 히라쭈꾸리는 히키쭈꾸리하고 히라쭈꾸리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포인트는 당겨 썬다는 거예요. 칼의 각도로 길이와 두께를 조절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히키쭈꾸리를 썰든 히라쭈꾸리를 썰든 칼 뒷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세요. 한 사이클 이것과 이 짧은 칼 있죠?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짧은 칼이 훨씬 더 손목과 어깨에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긴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당겨 써는 게 훨씬 더 적은 힘과 부드럽게 썰린다는 거는 아마 썰어 보시면은 바로 이제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칼이 긴 게 훨씬 더 편하고 재료가 받는 데미지도 적고 그래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칼질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거를 소세지를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가 바로 여기 써온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어떤가요? 네.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전 이제 사시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재료의 컨디션을 파악해서 이 재료를 이 정도 길이와 이 정도 두께로 썰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재료는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재료의 컨디션을 체크를 했는데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고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의도한 대로 똑같이 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잘하는 칼질이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5피스의 두께와 길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게 썰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만 그게 잘못되지 않으려면 뭐 했냐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썰린 게 아니라 나는 이 5피스를 다른 두께와 다른 길이로 썰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썰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잘하는 칼질이죠. 근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거는 짧게 나오고 어떤 거는 두껍게 나오고 어떤 거는 얇게 나오고 어떤 거는 길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의도한 대로 칼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잘하는 칼질이라고 저는 정의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잘하는 칼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칼질, 이제 소세지 칼질이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생선을 오롯이 해가지고 사시면서 썰 건데, 결국은 그날 이 생선의 컨디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결국 맛을 결정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재료의 컨디션을 이해하고 이 길이와 이 두께로 썰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와 그 두께로 썰 수 없으면 그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의도한 대로 썰 수 있는 칼질의 기술은 갖고 있어야죠. 칼질의 능력은. 그래야 내가 해석한 대로 재료를 내 의도한 대로 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칼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의도한 대로 칼질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사실 내가 의도한 대로는 칼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리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해석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전의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의도한 대로 과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내가 의도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칼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있는 칼질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해석한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칼질이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제가 칼질을 강조하는 이유고, 그래서 칼 관리와 칼 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칼을 잘못 갈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칼이 날 끝에만 갈아가지고 날이 이렇게 뒤로 넘어간 경우는 칼이 3번 꺾여 있는 거예요. 한 번, 여기서 꺾이죠? 여기서 날 밑에서 또 꺾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나는 칼 끝이 여기라고 계산해서 칼을 여기다 놨는데, 실제로 썰면은 이 두께 있죠? 이 두께와 중간 두께와 끝 두께가 다 다르게 나와요. 진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칼을 일자로 딱 썰었는데,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칼날이 뒤집어져 있는 칼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소세지를 일자로 그냥 쭉 한번 썰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썰고 나서 표면을 딱 뒤집어 보면 이 표면이 편편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제일 끝의 두께와 중간의 두께와 맨 처음의 두께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칼이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칼은 일자로 내려갔지만 칼날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칼날이 뒤집어져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잘리면 네, 이렇게 층이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끝에와 가운데 두께가, 여기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날이 일자로 서 있고, 그리고 그래야만 칼날이 내가 생각한 방향과 내가 의도한 두께, 길이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칼질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칼 관리가 중요하고 칼질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세지로 사시미 연습하면 정말 좋습니다. 네. 이거 이 땡겨 써는 연습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땡겨 써는 연습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시지가 워낙 커가지고 여기 쏘고 자, 땡겨 쓰는 연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칼 뒤로 땡겨가지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광어나 도미 썰 때도 마찬가지고요. 복어는 더 심하고요. 그리고 연어나 방어같이 뭐 기름기가 있는 생선은 괜찮은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사시미 썰 때 이 칼이 자꾸 마르잖아요. 예. 그래서 재료가 칼에 자꾸 들러붙어 나오죠. 그래서 아까처럼 칼에 붙어가지고 재료가 잘 안 떨어져요. 히라 쭈꾸리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썰면 이렇게 넣으면 재료가 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뭐 칼집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요거를 그대로 보통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쓴다든가. 근데 계속 썰었는데 이렇게 막 하면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질 한 번 할 때 이렇게 이게 칼이 딱 붙어지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게 칼이 이렇게 계속 재료가 달라붙으면 어려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행주를 적십니다. 행주를 적시고, 너무, 그러니까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짜요. 그러니까 물기가 좀 재료에, 네. 자, 칼에 물방울 보이시죠? 칼에 물방울 보이시나요? 네. 행주에 물을 좀 적셔 놓고요. 칼에 물방울을 묻혀놔요. 그러면은, 자, 안 들어붙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물 묻은 행주로 닦아줘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떨어집니다. 자, 바로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복사시미 보통 썰 때, 복사시미가 진짜 살이 단단하고 해서 칼을 꾹꾹 눌러가지고 이제 사시미를 썰는데, 복사시미 썰 때는 칼에 이 살밥이라 그러는데 이게 자꾸 묻어 나오거든요. 보통 볼에 물을 떠놓고 칼에 이제 물을 계속 발라서 이제 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행주를 보통 이렇게 묵혀서 써는데, 그러니까 뭐 복사시미 많이 써는 경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게 이제 칼에 이 살밥이 묻어 나오는 게 이제 아직 적응이 안 되셨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칼질을 연속으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행주를 물에 적셔 놓고, 칼을 물 묻은 행주로 닦아서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썰면은, 자 보시죠, 재료가 칼에 덜라붙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시미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실 수 있고요. 땡겨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제 사시미 써는 영상을 보시고 한 점 썰고 행주로 닦는다고, 또 한 점 썰고 또 행주로 닦고 이렇게 한다고, 뭐 일을 뭐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그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유튜브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시미 뭐 변명을 하자면, 사시미 한 점 썰고 행주로 닦는 거는요, 이건 뭐 오랜 습관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칼에 뭐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시미 썰 때는 이 사시미 한 점 한 점에 잡내가 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칼에 이 사시미를 썰고 기름이 바로바로 묻잖아요. 광어든 연어든 뭐 특히 연어 같은 경우는 기름이 훨씬 많이 묻고, 그래서 칼에 기름이 묻어 있는 거를 못 봐요. 네, 그 기름이 이 칼에 대고 있으면 계속 칼도 산화가 되고 중간중간에 뭐 의도치 않게 잡내가 바로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칼을 엄청 자주 닦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사시미 한 점 한 점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기도 하고, 좋은 사시미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제 노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그 칼질을 배우고 제 사부한테 이제 칼질을 배우고 사시미를 배우고 하면서 이제 저도 느낌 받고, 그게
뭐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느껴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됐는데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행주를 왼손에 행주를 달고 있는 이게 엄청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행주질을 많이 한다는 거, 네,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당겨 쓰는 연습. 자, 칼 뒤로 당겨 쓰는 연습 하시고, 또 칼 뒤로 들어서 쓰는 연습 하시고, 이렇게 소시지. 네. 그리고 이제 히키쭈꾸리와 히라쭈꾸리, 사시미 써는 방향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실제 사시미를 놓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히키쭈꾸리를 자 이렇게 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 스시 네다 영상이나 뭐 사시미 뜨는 그 영상 보시면은 아마 아실 텐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떠요.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왜 저는 이렇게 반대로 뜨는지, 네, 왜 이렇게 뜨지 않는지, 이쪽 방향으로 왜 뜨지 않는지,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진짜 실제 사시미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방향으로 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소세지로 사시미 칼질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칼의 그 재료의 두께와 길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칼질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실제 이제 오롯이 생선을 놓고 이제 오롯이를 해서 그 사시미를 뜨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 시간까지 칼 관리하고 연습하고 하시는 거 조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뭐 필요한 레시피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메일을 보고 거기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레시피는 이제 바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다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라는 게 어쨌든 만드는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요리라는 게 결국은 그 요리를 먹는 사람, 그러니까 드시는 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요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는 사실 이제 요리를 드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제가 이 요리들을 사실은 같이 이 맛을 보고 공유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워요. 이런 맛이 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맛이 나고, 또 반대로 저렇게 하면 저런 맛이 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고 바로바로 이게 맛을 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이제 느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과를 사실은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넘게 해보면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요리를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생긴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니까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했던 경험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혹은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시면서 분명히 느끼시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점들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뭐 영상의 이 설명이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 위주의 어떤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시미에 관한 것이나 혹은 요리의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요리에 관심이 없고 또 요리할 줄 모르고 뭐 하시더라도 어쨌든 누구나 다 먹고 살잖아요. 이 먹는 것이,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시는 분들도 이런 건 좋은 거고, 혹은 이런 건 나쁜 거고, 혹은 이런 거는 해볼만 한 거고, 이런 거는 버려야 할 거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쯤은.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만드는 거니까 요리를 하는 분이든 하지 않는 분이든 요리를 드시고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누가 내 영상을 볼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영상이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배워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서 벌써 100분이 됐다는 게 저 역시 많이 놀라고 또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분이 됐든 100분이 됐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한 제가 조금 더 뭔가 진정성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요리,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요리의 세계와 그 이야기, 그 뒷이야기, 이런 것들을 솔직하고 숨김없이 과감하게 얘기할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라 뭐 바라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